집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원을 만들 때에도 계획이 있는 도면이 필요해요. 공간을 어떻게 배치할지와 그 다음에 동선, 사람의 움직임을 그 안에 담아내는 거죠. 어떻게 활동하고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즐기게 될지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정원에 계획성이 있는 디자인이 필요한 요소가 되고요. 저는 정원을 설계해서 디자인하고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클라이언트 저에게 의뢰하는 사람과 합일점 말하자면은 디자인을 구체화하고 같이 원하는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도면을 수정하고 또 다시 잡아나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정원을 구체적으로 원하는지를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정원이라는 것에 대한 희망사항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를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드리고자 해요. 이거는 첫 번째 제가 미팅할 때 처음 접했던 도면이에요. 여기는 지상 마당 땅 정원과 달리 옥상 정원이라는 특이점이 있죠. 일반 땅 정원과 달리 식물을 심을 때에 땅을 파서 심는 것이 아니라 흙을 올려서 심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지금 이곳은 350평 건물 중에 정원이 250평 공간으로 밖에 요 건축 부분과 엘리베이터, 복도 이 외의 공간이 다 정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면적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설계 단계가 마무리될 때쯤에 제가 도면을 가지고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 공간, 건물은 어떤 부분으로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여기는 이태리 레스토랑이나 와인 전문점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이용하는 이용객과 그 다음에 위에 이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일단 잡혔죠. 처음에 이 도면하고 캐드 도면을 받게 돼요. 건물의 구조가 자세히 담긴 캐드 도면을 받게 되고, 그러고 나면은 제가 요거를 스캔을 받아서 100분의 1로 이 도면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A3 용지 2장에 250평의 정원이 100분의 1 스케일로, 그러니까 1m가 1cm가 되는 스케일로 작업을 시작하게 되고,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 건물 외벽에 맞춰서 트레이싱지라는 용지에다 대고, 이건 핸드 드로잉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싱지 용지에 대고 100분의 1 스케일로 요걸 그리게 되죠. 스케일이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간의 크기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식물의 심벌도, 이 나무가 수간폭이 3m인지 이런 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공간 면적 대비, 그리고 이용객 대비해서 길이 너무 좁아도 안 되고 너무 넓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요거를 스케일에 맞춰서 하면은 작업이 용이하죠. 그래서 트레이싱지라는 거를 위에다가 대고 밑선을 따고 그 위에 건축선이랑 다 따고 그거보다 흐린 선으로 나머지 사물들을 표현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잡았던 여러 가지 안 중에 요거는 일안의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는 정형적으로 나뉘어지는 공간과 이쪽은 숲속을 거니는 듯한 자연스러운 구름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요거는 화단을 쌓아서 경계를 짓는 그런 두 가지로 나뉘었고, 여기에 제가 이제 또 살짝 변화를 줬던 것이 요 디자인인데, 요 디자인의 경우에는 동화 같은 느낌을 조금 더 넣었어요. 그래서 고래 두 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듯한 식물로 만드는 그런 패턴과, 그 다음에 조형물로 트렐리스를 만들어서 새를 상징하거나 하는 그런 동화적인 요소를 담아내는 거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안으로는 구체적으로 변화를 준 단계가 지금의 이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원안의 느낌을 왼쪽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오른쪽에 내추럴한 숲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파격적으로 바꿔봤어요. 여기는 동화 속 같은 느낌이 든다면은 여기는 약간 이국적이면서도 로맨틱한 공간이 되도록 조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원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큰 원이 하나, 둘, 셋, 넷, 5개, 최소한 5개 이상의 원들로 여기가 조합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들이 서로 감싸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이쪽으로도 올라가고 이쪽에 내려가는 원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안을, 정원 안을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동선이 움직여지고요. 일로 움직여지고, 여기서도 양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이 폴딩 도어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공간이 연출이 돼요. 그러면은 이용객들이 이 공간들을 어떻게 즐길지가 지금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긴 트렐리스로 해서 꽃이 위를 덮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미니 하우스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인트 수목이 있어서 그늘목으로 해서 이 주변에도 벤치나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요. 이거를 평면도라고 할 수 있어요. 평면도인데 요거를 복사를 해서 컬러링을 하는 경우가 처음 안에 조감도라고 보시면 돼요. 평면도에서 다시 입체적인 면들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액자틀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외부의 풍경이 작품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디자인이 이루어진 이게 1안이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변형되는 여기 원형의 저기 로드길이 형성되는 이게 2안이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숲속 같은 나무들이 쭉 서 있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는 것이 조감도거든요. 새가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표현되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이제 3안에서 보여드릴 게 여기 원형으로 된 부분, 이쪽에 우측에 서 있는 지금 이것이 단면도 끊어서 수심의 물의 높이와 연못의 외벽과 사이드 기둥 높이가 몇이 되고 나무 키는 어느 정도로 가고 뒤에 수벽은 어느 정도의 높이로 갈 건지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스카이라인과 더불어서 그런 것을 단면도, 인면도 형태를 가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구조물을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세부 상세도라고 해요. 세부 상세도라고 해서 계단의 높이가 어떻게 되면은 여기에서 계단이 몇 개 나오고 하는 것이 이제 표시가 되고, 액자와 그 다음에 폭, 요 사이에 띄는 공간이 크기가 어떻게 되고, 요 높이는 어떻게 되고, 수직 포인트에 대한 개념, 요런 것들의 정리, 두께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낮은 담장, 요런 크기, 요런 것들이 세부 상세도, 그렇게 들어가죠.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높이가 어떻게 되고, 물은 몇 높이에 채우고 하는 것들. 요것도 마찬가지로 세부 상세도예요. 그러니까 미니하우스나 트레일리스가 어떠한 크기로 들어간다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디자인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손으로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스몰 가든 디자인의 존 북스라는 이 어르신도 굉장히 유명한 정원 디자이너세요. 이분 역시도 핸드 드로잉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 정원을 갔을 때 이분이 보여준 핸드 드로잉 도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을 했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에트 우돌프라고 부르는 이 사람도 그렇고 톰 스튜어트 스미스도 아마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스케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분 작품을 보면서도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 정원의 아름다움을, 스케치가 대단한 감각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은 손으로 다루어지는 이 일이 많은 분이 하지는 않아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케치 느낌이 나게는 주로 하죠. 다들 장단점이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갖는 그 특장점도 있고, 핸드 드로잉이 갖는 거는 그림을 보는, 수채화를 보거나 스케치를 보는 듯한 정감이 있죠. 스케일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물량을 뽑는데도 용이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핸드 드로잉에서 갖는, 우리가 정원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담아낸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번에는 이 기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캐드 도면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건축 설계, 또 허가, 그런 상황에서는 주로 관공서에서 캐드 도면을 다루기 때문에 캐드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해요. 이 도면들을 전부. 그 다음번에 보여드릴 것이 3D로 영화처럼 구현하는 건데, 스케치업 프로그램과 루미온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원을 활공하듯이 전체적으로 쫙 훑어서 입체감 나게 보여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다 차례대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1안에서 주안점을 둔 거는 좌측에 정형적인 모던한 공간에서 프레임을 많이 두고 풍경을 그 프레임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연출되게끔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좌측의 정형적인 느낌하고 우측의 내추럴한 느낌의 대비를 통해서 좌측에서는 창밖의 풍경을 보듯이 꽃들을 한 컷 한 컷 찍어내는 그런 느낌의 정원. 사실 이 3D에서도 보여지지 않는 거는 뉴웨이브 스타일, 그러니까 그라스와 초화류들이 어우러져 있는 풍경들은 3D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숲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그 두 가지 느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느낌의 정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었어요.
최종안의 경우예요. 지금 최종안의 경우인데 동화적인 느낌, 트레리스하고 우측에 미니하우스를 둬서 공간끼리 서로 연계감이 있고 아늑한 느낌을 더 가질 수 있는 소규모 모임, 또 요 공간 어디에든 사이사이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구성이 되고, 앞은 시원하게 열어놔서 큰 모임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과도 연계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우측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현실에서 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는 없지만 그 이태리 레스토랑이니 많지 프랑스 조각이나 또 공간 같은 곳에서 느껴지는 이국적인 분위기, 그런 모습도 담고, 그리고 식물로 위에 둥글게 원형을 만들어 놓은 에메랄드 그린이나 주목 같은 경우가 벤치 같은 느낌으로 동그랗게 반원형으로 키가 높고 작은 아이들로 구성되어서 파이어 피트와 더불어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구조물과 식물의 조형감을 극대화시킨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고 개인주택의 가정집에서 적용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형태의 컨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간에 들어가면은 동화적인 느낌과 이국적인 느낌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풍경을 연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보여진 이 디자인에서 아쉽게 실현되지 못한 부분은 미니하우스의 지붕 문제,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현무암 벽돌을 깔기로 한 이 흑백이 붉은 적벽돌로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시공하면서 통일감을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은 패턴을 바꿔서의 변화에 중점을 둘 것인가 하는 고민을 했는데 통일감 쪽으로 맞춰져서 전체적으로 같은 벽돌로 시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파이어 피트 모양의 이 조형물은 조명으로 그 컬러감을 주어서 파이어 피트 같은 그 겨울에도 철로 된 구조물이 차가운 느낌이 들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한 것이 제가 봐도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잘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핸드 드로잉, 손으로 그리는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입체감 나게 하는 3D 구현, 또 캐드로 그린 도면까지 한 3가지 종류를 보여드렸는데, 이거가 전체적으로는 클라이언트, 의뢰인과의 미팅을 하면서 그 느낌과 그거를 최대한 맞춰 나가기 위한, 서로가 원하는, 의뢰인이 원하는 정원에 대한 이미지와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그 이미지를 받아서 또 목적을 담아내서 디자인을 할 때의 간극을 최대한 좁히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저런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3D 형상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느낌이고 이런 것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 거죠, 이게. 그래서 디자인이 이 경우에는 지금 1년 정도의 디자인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최소한의 디자인을 하는 기간들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담아야 될 것들,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바람, 목적, 의도, 이런 것들도 다 담아야 되고 또 아름다워야 되지만, 정원이라는 것이 또 백인백색이라고 하나도 같은 것이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시공을 해왔지만 같은 폼으로 이번 공사에 했던 걸 다음 공사에서 적용하고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미지와 느낌을 맞춰나가고, 또 중요한 돈과의 금액 절충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얼마가 들고 시공법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 디자인이 달라졌을 때도 물론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공 방법에 따른 금액의 차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예산과의 조율도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나가는 거거든요. 자가 담고 있는 마음속의 정원을 그림으로써 표현해내고 그거를 공간에 구현해내고 하는 데 있어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따라줘야 되는 환경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디자이너가 구하고자 하는 식물도 있어줘야 되고 또 자재들도 있어줘야 되고 예산에도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디자인에 필요한 조건인 것 같아요.